예, 방금 프로그램 예고도 보셨는데요. 저희 진행자의 외압과 또 지금까지 함께 했었던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저희가 박민영의 SNS 예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직접 자기 돈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투자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분위기도 사뭇 좀 진지했죠. 진지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박민영 앵커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참 글쎄요, 역사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 앞으로의 흐름과 전망, 전략까지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펙스에셋의 장봉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먼저 개괄적인 내용부터 제가 잠깐 한번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내용들을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오늘 이제 신주로 거래가 재개가 되고요. 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에서 10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와 함께 현재 주가 자체도 단순 계산했을 때 역시 50분의 1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27일 종가가 265만 원이었으니까 이것을 단순히 계산해서 50분의 1을 기록한다면 한 5만 원대 언저리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가격 제한폭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적용한다면 오늘 장은 37,100원에서 68,900원 선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우리의 배경 지식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벌써부터 이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대체로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7만 원에서 7만 3천 원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7만 3천 원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역시 7만 원의 삼성전자의 새로운 목표 주가를 내놨는데요. 먼저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거래량은 당연히 늘 테고 거래 대금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확 몰려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화면에서 보듯이 사실 잠깐 동안에 수급적인 영향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일단 뭐 액면 분할을 한다는 자체가 어떤 유통 주식 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개인들의 관심이 많을수록 거래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일단 첫 번째는 거래 정지 이전에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컸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평균 거래량이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이전에 6거래일 동안 매수세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그 당시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들의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삼성전자에 있어서 개인의 매매 점유율이 약 16%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이것이 평균적으로 약 28% 정도도 늘어났고 거래정지 이전에 직전에는 약 35%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들의 관심이 증가되는 와중에 거래정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정지 이후에 또다시 관심이 증폭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일평균 거래량만 보더라도 일단은 뭐 이제 지난달 중순에 약 20만 주에서 그 이후에 30만 주, 거래정지 직전일 같은 경우는 60만 주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흥행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흥행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과 함께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정말로 국민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5만 원짜리 그런 뭐 주가 상황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액면 분할한다고 기업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접근성 자체가 좋아지니 대학생들도 용돈 모아서 살 수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례로 지금까지 액면 분할을 했던 종목들을 한번 봤는데요. 전후로 60거래일 동안에 거래량을 봤더니 그 앞에서 그 앞장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앞장을 보자면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액면 분할한 이후에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난 종목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도 있단 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장도 확인을 해보시면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수급 효과 자체는 좀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겠고 결국에는 업황이나 펀더멘털을 주가는 따라가게 될 텐데 실제로 주가 상승률 측면에서 보더라도 SK텔레콤이나 아모레퍼시픽, 롯데제과 같은 경우에 각자 분할 이후에 2개월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전혀
달랐어요. SK텔레콤은 16% 상승을 했지만 롯데제과는 26% 오히려 떨어졌고 아모레퍼시픽은 뭐 보합권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게 싸게 느껴지니 많이 사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래량이 혹은 거래 대금이 보장된다는 것도 아닌데 삼성전자는 또 삼성전자만의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거래량 그리고 거래 대금 측면에서 실제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평균치가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고 일단 주가가 오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상황인데 예. 일단은 액면 분할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과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그 업황적인 부분에서 두 부분에서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데 예. 먼저 일단 이 구조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면 먼저 이 부분은 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평창동 아시죠? 네. 평창동은 이제 뭐 공기도 맑고 살기 좋은 부촌인데 예. 누구나 살고 싶어 하겠죠. 예. 네, 그래서 그 부자 동네잖아요. 네, 거기. 맞습니다. 일단 예. 공기도 맑고 살기 좋은 동네인데 이제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좀 하나의 제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액면 분할하기 전에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단독주택은 허물고 네. 새롭게 이제 벨라 형태 네. 어떤 다가구 다세대 주택 형태의 어떤 새로운 건물을 만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이전에는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가격이 있어야만 샀지만 네. 이제는 여기 6가구가 있죠. 그래서 예. 6분의 1의 가격만 투입을 하더라도 평창동에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의 매수 문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 집에는 삼성전자라는 집이었으면 네. 외국인이 많이 살고 그렇죠. 있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간간히 개인들도 국내 거주자들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으로 시스테마틱한 어떤 측면만 봤을 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 매수 문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예. 또 하나의 또 반대급부적인 측면을 보면 액면 분할하기 전에는 소수의 투자자가 인당 보유 주식이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액면 분할하게 되면 그만큼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가 조금씩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 액면 분할 전 소수의 투자자가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주가가 상승하기는 훨씬 더 용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구조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상승의 제한점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당장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데 예. 혹여나 이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중첩해서 잘 조합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이 화면을 가지고 좀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 분할 전에 소수의 투자자, 그러면 외국인의 지분이 아무래도 높은 그렇죠. 상황이었을 텐데 네. 경영권에 있어서도 네. 외국계 자금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오히려 만약에 다수의 투자자, 특히 국내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네. 어떤 경영권 확보 혹은 방어에도 유리할 수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엘리언 얘기가 여기서 당연히 나오겠지만 뭐 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그렇게 보는 인식이 있는 것은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일단 외국인 주주 경영권 위협을 방어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그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네.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무엇보다 자명한 사실인데 네. 문제는 이제 단순 투자 자금의 양으로만 치면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보다 많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이 단결력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결력 측면에서는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각자 생각이 다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뭉치는 힘이 적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경영권 위협을 방어한다는 측면은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해봐야 예.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주총 열려봐야 네. 알겠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해가고 있는데요. 결국 얘기를 듣다 보면 전문가들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주가는 업황과 펀더멘털 그리고 실적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 보니 그러면 액면 분할 이슈를 살짝만 걷어내고 삼성전자 앞으로 그러면 실적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도체 얘기도 당연히 해야 될 테고 네.
뭐 1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보니까 네. 2분기에는 얼마나 더 높아야 이게 서프라이즈가 되는 것인가 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네.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도 연간적인 흐름과 올해 내에 있어서의 분기적인 흐름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예. 일단 올해 연간적인 흐름을 보면 실적의 절대치는 증가하는데 실적의 상승 속도는 둔화되는 그런 예. 모습이 나타납니다. 일단 표를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인데 전망인데 2017년도부터 18년, 19년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2017년도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53조 6천억 원 정도인데 2018년도에는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이제 67조 원, 다음에는 68조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 절대적인 수치는 늘어나는데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예. 증가율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즉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노란 선에 더 좀 민감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절대치는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는 감소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하나의 생각해 볼 부분이고 예. 통상적으로 실적을 거론할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기 때문에 예. 결국 그렇게 보면 이제 실적이 감소한다는 것의 의미가 좀 더 크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봄직하고 올 한 해 분기별 실적 추이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좌측이 1분기 실적이고 예. 파란색은 매출액, 노란색은 영업이익 증가율인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 측면에서 1분기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2분기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하는 수준까지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런 부분 그리고 3, 4분기에서도 1분기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람도 나이가 들면 늙어가듯이 예. 이런 실적도 어느 정도 포화되어가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원래 애초에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았었거든요. 네. 뭐 1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4조 6천, 네. 2분기가 15조 1천억 예. 정도 나왔었는데 벌써 15조를 찍긴 했는데 2분기는 확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비중상 이익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스마트폰 부분에서 갤럭시 S9 같은 경우에 이제 2분기 출시될 것을 먼저 당겨서 출시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이익이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아이폰의 어떤 인기가 옛날보다는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예. 제품 출하량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면밀히 계속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방금 표를 보니까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가장 처음 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가격대도 궁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수급 따라서 얼마나 점프를 할지 또 펀더멘탈 따라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든 게 궁금한 상황인데 연구님께서는 삼성전자의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시각과 단기적인 시각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은 일단은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투자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당장은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좀 이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보셨지만 실적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난 2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약 1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상승을 한 가장 큰 핵심적인 원인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어떤 자사주 매입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의 제한점이 있다고 볼 것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을 좀 확인해보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건희 회장의 어떤 판단과 리더십으로 지금 현재 위치해 있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감한 반도체 투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한 세대 이후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 여부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전장 부품 기업에 대해서 M&A를 추진을 하고 많이 한 상황인데 기업 체질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바꾸느냐 그리고 이런 것을 삼성화시키는 작업을 얼마나 매끄럽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면 일단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박스권 매매를 하는 것이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자꾸 질문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했을 때 너무 이제 습관적으로 전고점 돌파 시 일정 부분 이익 실현이라고 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차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전고점이라고 한다면 290만 원 나누기 50 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 어느 정도 돌파하는 흐름은 충분히 심리적으로 지금 강한 어떤 매수세가 개인의 매수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돌파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돌파한 이후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은 비중이 약 50% 정도는 이익 예. 실현을 하고 그 이후를 또 지켜보는 것이 저라면 그렇게 예.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에 대해서도 좀 적응할 시간이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증권사에서 앞에서 목표 주가 뭐 아직 제시를 많이 한 건 아닙니다만은 네. 한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그러니까 만약에 5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단순 계산했을 때 벌써 한 상승률이 한 40%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감춰뒀던 목표 주가가 있다면 뭐 단위라도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예. 없고 일단 증권사 전망치 같은 경우는 항상 전망을 하지만 네. 그것이 맞지 않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예. 되기 때문에 그들도 매력적이라는 리포트를 보내지만 수급 상황으로 보면 계속 샀다 팔았다는 과정이 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보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어떻게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반응하는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가서야 좀 실질적인 투자 전략과 가격 전략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현재 증권사에서는 한 40% 정도, 그러면 증권사 리포트가 한 40% 나왔으니까 우리는 목표 주가 한 20%로 네. 잡고 대응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펙스 에셋의 장봉수 연건과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